여러분 안녕하세요.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대통령에게 자신의 거취를 일임하는 것으로 청와대에 복귀를 했습니다. 신현수 파동 여러 가지로 여권에 내상을 입혔습니다. 일단 이 청와대 내에서 일어난 이러한 여권 심장부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 이런 것들이 외부에 노출이 됐다. 이 자체가 주는 타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직간접으로 직접 관련이 됐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검찰의 인사안에 대통령이 재가를 하는 그 과정을 둘러싸고 과연 이제 민정수석과의 어떤 이 제대로 된 프로세스를 이 과정을 거쳤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어떤 의구심이 제기된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어쨌든 신현수 수석의 복귀 여부와 관계없이 여권 내에 주는 하나의 그 충격파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신현수 수석이 어쨌든 대통령이 가장 신임하는 검찰 출신 인사로 추미애 전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이의 갈등을 딛고 이제 새로운 어떤 검찰 개혁 과정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검찰과 권력의 관계를 좀 이렇게 잘 원만하게 조율할 수 있는 그런 인물로 해서 등용이 됐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좀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겠느냐는 이런 기대들,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또 주는 충격파가 있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되면서 고심 끝에 이제 신현수 수석이 일단 복귀하는 모양새를 갖췄는데, 왜 복귀를 한 걸까요? 많은 분들이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고 있고, 또 그동안에 이제 휴가 기간에 신수석이 주변 지인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이미 뭐 나는 다 동력을, 일할 수 있는 어떤 동력을 잃었다. 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랑은 평생 만나지도 않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이렇게 직간접으로 한 사실이 보도가 됐기 때문에 과연 왜 신수석이 복귀했을까? 이것을 좀 궁금해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한 이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첫째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신현수 수석 사이에 문 대통령이 신수석이 제기한 여러 가지 문제 부분에 대해서 일정한 해결책을 줬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뭔가 이제 민정수석으로서 당신이 움직일 수 있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보장하겠다, 그런 맥락의 어떤 대화가 있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 단행된 검찰의 인사도 원래 이제 예측이 나오기는 이른바 핀셋 인사로 해서 좀 권력과 관련된 지금 민감한 수사를 하고 있는 월성 수사라든지 또 울산 시장 선거 청와대 개입 의혹 사건이라든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뭐 불법 출금 관련된 수사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부분에서 좀 수사팀들이 바뀌지 않겠느냐, 그런 전망들이 나왔었는데 다 이렇게 위임이 되는 그런 인사가 이루어졌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신수석의 의견 같은 것들이 좀 받아들여진 것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는 단면인 것이죠. 그리고 뭔가 대통령으로서도 신수석께 당신과 나의 관계가 오래됐고, 신수석이 이제 참여정부 시절에 그 사정비서관으로 근무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인연이 쭉 이어져서 신수석이 국정원 기조실장도 하고 이렇게 청와대 민정수석을 하는 데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아마 문 대통령으로서는 뭐 그런 역할에 대한 부분과 함께 인간적인 당신과 나의 그런 신뢰관계 뭐 이런 얘기도 했을 가능성이 있죠. 이런 부분이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아마 이제 신수석을 아는 지인들, 특히 이제 이 청와대 현 여권과 가까운 이런 지인들은 뭐 이제 이번 사태와 관련한 그런 것들을 넘어서서 만약에 당신이 정말 사임을 하고 청와대를 나오게 될 경우에 이것이 이제 대통령의 어떤 레임덕, 청와대의 누수,
이런 것으로 이제 연결이 되고 야권의 어떤 공세 이런 것들이 펼쳐질 이런 상황을 아마 많이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그동안의 어떤 갈등 같은 것들은 사실 내막을 누구도 정확하게 이걸 알기 어려운 거죠. 대통령과 신수석과 그 박범계 장관, 그 청와대 내의 한두 비서관 외에는 사실은 정확하게 이게 어떻게 돼서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 가지고 이렇게까지 왔는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 많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보다는 사표를 내고 당신이 나갔을 때의 상황, 그때 이제 대통령이 안게 될 여러 가지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아마 집중적으로 설득을 했을 거고요. 그런 부분이 아마 상당히 신수석으로서는 부담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세 번째는 그 4월 7일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죠. 이 문제는 뭐 이번 사안과 관련이 없는 듯이 보이지만 사실 또 긴밀하게 관련이 돼 있죠. 지금 4월 7일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보궐선거지만 어쨌든 서울시와 부산시라는 우리나라 1, 2도시의 시장 관련해서 치러지는 선거고, 둘 다 어쨌든 전임 시장들이 민주당 당적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또 대통령 선거를 이제 1년 앞두고 11개월 앞두고 치러지는 거죠. 11개월 앞두고 치러지는 선거기 때문에 이 어떤 승패가 상당히 이제 향후에 올해 특히 이제 전국 주도권을 누가 가져가느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영향을 크게 미칠 수가 있는 그런 선거입니다. 만약에 여권으로서는 이번에 서울시장, 특히 서울시장이죠. 특히 서울시장 부분에서 지켜내는데 성공을 한다면,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다면 그야말로 이제 국민의힘이 대선을 향해서 올라올 수 있는 어떤 그 힘 자체를 완전히 이렇게 딱 끊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라고 생각을 할 것이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동안에 계속 연패의 늪에서 벗어나서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하게 된다면 그것을 바탕으로 이제 대선까지 계속 여권을 밀어붙이는 이런 쪽으로 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권 입장에서는 이 4월 7일 재보궐선거를 앞둔 이 위기 관리, 이것이 이제 굉장히 이제 정권 차원의 중요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상황에서 만약에 신수석이 사표를 내고 나간다. 이것은 이제 야권의 그야말로 공세의 중요한 하나의 또 그런 포인트를 던져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상당히 아마 주변에서도 얘기를 했을 거고, 신수석도 좀 부담이 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신수석은 이제 계속해서 청와대에 있을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봅니다. 4월 7일 재보궐선거 때까지는 있을 것으로 보고, 그 이후에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임기가 7월 24일까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4월 7일 보궐선거 끝나고 7월 24일 윤 총장이 퇴임하고 그 즈음 정도 시점에 어떤 변화가 좀 있지 않을까. 이번에 워낙 그 신수석과 관련된 이런 것들이 이제 외부로 완전히 표출이 돼가지고 본인으로서도 어쨌건 참 일할 동력을 잃었다라고 얘기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의미심장한 얘기인데, 여러 가지 이제 청와대의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내가 일을 하기에는 좀 쉽지 않은 그런 한계를 좀 절감한 그런 상황이지 않았나. 하지만 여러 가지 전국 상황, 대통령과의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일단은 물러서는 모양새로 해서 대통령에게 내 거취를 일임하겠다, 이런 맥락으로 간 것이 아닌가. 이제 조금 시간을 두고 나서 이제 문 대통령이 일단 신임하는 모양새로 갈 것 같은데, 그러고 나서 4월 7일 보궐선거와 7월 24일 윤 총장이 그 퇴임을 전후한 그 시기쯤에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좀 크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일은 뭐 이렇게 좀
큰 틀에서 넘어간다고 해도 이번 일을 계기로 불거진 청와대 내의 그 의사결정 구조의 문제, 대통령의 재가로 이어진 이 구조가 어떻게 돼 있길래 이런 일이 생기는가 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도 좀 계속 관심 갖고 그 부분 좀 취재를 해볼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